네, 오늘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분석해드립니다.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죠.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떤 주제 다뤄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에서 소외주 전락한 로봇주.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AI 환경 확대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또 AI 꽃이자 삼성의 차세대 사업인 로봇 쪽으로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로봇주, 하반기엔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요.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시총 합계 추이와 또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를 비교한 자료를 저희가 왼쪽에 달아봤습니다. 일단 이 노란색이 로봇 시총 합계 추이인데요.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에 비해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4, 5월 들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산 로보틱스 말고는 모두 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본다면 시장 성장세에 비해서 로봇 기업들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오늘 로보로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 로보로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화면에 이제 차트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로봇주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은 두 가지의 뉴스를 기다렸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M&A 기대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체 이제 이 로봇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실적도 따라 올라와야 하는데 네. 이 주가를 좀 버틸 만한 실적이 잘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두 가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다른 섹터와 다른 산업, 다른 기업에 지금 밀려서 조정이 이제 꽤 깊고 길게 나타났었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깨는 뉴스를 좀 나타냈죠. 그러니까 최근에 AMD, 인텔, 우리가 이 기업들에 엄청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보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AMD와 함께 학교 교육 콘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 또 이제 그 제공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정말 오랜만에 이제 보였는데 이게 이제 로보로보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로봇주로 이제 쏠리게 해주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저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지만 일단 추가 상승도 저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로봇주들에게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로보로보 자체가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뭐 투자 매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관망해 볼까요? 일단은 로봇주들 제가 1분기 실적을 다 봤더니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거나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업의 현금 보유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로봇주들을 보실 때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로보로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단기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일단 없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너무 공격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부담스럽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는 얘기가 다르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대표 대장주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두 종목이 기간 조정을 수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매수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PD님이 편집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수는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로봇주 하면 가장 대장주였던 기업이 딱 두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하지만 이들이 오늘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즉 일단 이들도 새로운 뉴스,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한 번 더 변동성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로봇주들은 조금은 더 한 켠에 묻어뒀다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실적의 변화가 좀 잡힐 때 그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관망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한 에브리봇이 오늘 장중 8%까지 급등을 하던데요. 네. 그런데 과거에 2월 말에 급락한 이력이 있어요. 주가가 한 올해 4배가량, 4배 이상 오르고 나서 하한가 맞고 또 두 자릿수 급락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야 조금 올라오려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좀 자리가 낮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상승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30에서 40% 올라왔는데 이 30에서 40%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기록했느냐? 에브리봇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M&A 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당연히 굉장히 강한 상승세 뭐 35,000원 혹은 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으나 네. 또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은 저도 기술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만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에브리봇 매수해서 대응 가능하다. 하지만 좀 하방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서 네. 좀 눈여겨보시는 매수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는 있어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어서 V원택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가 V원택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V원택은 전통적인 로봇주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 OLED 장비주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로봇주의 관심 산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의 V원택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회사 이제 시스콘의 지분 취득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시스콘이 아무래도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성장은 곧 V원택의 성장세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돈이 없는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V원택을 한번 지금의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명확하게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시면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8,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11,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전 박스 상단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 시스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더 높은 가격대를 이제 노려봐도 되겠지만 저는 이 11,000원을 최종 목표로 잡고 한번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11,000원까지 V원택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로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친환경, 우리 잊지 않았지라고 다뤄봤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날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해 왔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ESS 관련주들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은요. 친환경 에너지, 우리도 사실 AI 수혜주였어라고 달아봤어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증가를 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도 하고 또 탄소 규제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MS, 오픈AI, 테슬라, 알파벳 모두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무탄소 전기 사용 요구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생에너지 특성상 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서 ESS가 꼭 필요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오늘 SK 이터닉스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모멘텀이 뭐 ESS도 있고 SOFC도 있고 참 다양한데 해상풍력까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들은 올해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내년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잊으면 안 잊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고 싶고 네. 일단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해상풍력 혹은 이제 태양광,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6년에서 7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AI 생태계에서는 전력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눈여겨보는 에너지는 두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천연가스. 네. 이제 두 번째,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이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SOFC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이 SK 이터닉스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이슈만이 아니라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SOFC 대장주가 있는데 이 기업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었고 어제 장중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을 하다 보니 오늘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한 가지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무슨 호재냐면 전력이라든지 배전 관련주들이 사실 밸류에 대한 지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SOFC 관련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 흐름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접근도 괜찮다. 오늘 최고가를 찍었지만 계속 그럼요. 최고가 랠리가 가능하다.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네.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서 변동성이 이제 많으니까요. 네. 너무 쫓아가시다시피 사시기보다는 나눠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지금도 매수 가능하지만 좀 나눠가면서 분할 그렇죠.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핫합니다. 수소 관련주들. 오늘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수소 전기 트럭을 활용한 물류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수소 밸류 체인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이 미국 청정운종 엑스포에서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스의 개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항만에 이 엑시언트를 30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플러스와 함께 이 엑시언트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의 이 수소 관련주들 상승이 테마성에 그칠까요? 아니면 대세 상승의 시발점일까요? 일단 표면적인 뉴스는 네. 현대차가 이제 수소에 관련한 좋은 네. 이야기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앞서 이 SOFC 기술과 이 수소 관련 업체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뉴스뿐 아니라 SOFC라고 하는 이 전력 에너지에 관심도가 집중이 돼서 우리가 이제 뒤에 뭐 셀 붙은 기업들,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S퓨얼셀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지속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대신에 SOFC 관련해서 정말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을 저는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크게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과 미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회사라든지 본업을 통해서 이 SOFC 매출이 지금 찍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 단계, 아직 이제 상용화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나 오늘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좀 보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범한표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정한 어떤 제품만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SOFC를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 상승을 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이 시간차 혹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 수소 관련주들은 정말 오랜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네.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제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멤브레인에 대한 특허를 다른 기업은 하나도 없고 상하프론테크만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 기술에 대한 우위를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시점에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대신에 이 기업들이 공통점이 최근 1주에서 2주 동안 단기 반발세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쫓아가기보단 조금 기다렸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그때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소 관련주들의 큰 폭의 상승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한프론테크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면 괜찮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친환경 테마 다루고 있으니까 태양광 대장주 하면 한화솔루션이 있잖아요. 네. 전일 급락하고 오늘장 반등에 나섰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길게 보면 당연히 괜찮겠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이 두산퓨얼셀, S퓨얼셀과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변동성 대비 네. 상대적으로 지금 하나솔루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저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저는 다른 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솔루션은 좀 관망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솔루션, 우리가 사실 작년 여름부터 저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죄송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좋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올라오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 쌓인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대형 호재, 대형 수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태양광 쪽 안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가벼운 기업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금양 그린파워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한화솔루션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쵸.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 종목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 대신 네. 금양그린파워 같은 좀 가벼운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친환경 섹터 오늘 주목받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좀 이 종목 관심 가져보자. 어떤 종목 노려볼까요? 저는 BHI라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재생하면서 원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원전주도 꼭 오늘 체크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원전 쪽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고, 네. 대신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이제 한수원과 아무래도 이제 투트랙을 가지고 모두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 보시는 것보다는 BHI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100% 원전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 받고 시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매출이 내는 이 부서가 필요한데, HRSG라고 하는 열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높은 수주 잔고와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사적인 좀 신고가 혹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러 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8,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저는 충분히 13,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I 오늘도 치솟고 있네요. 지금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목표가 13,000원까지 잡고 BHI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눈투는 오늘 두 가지 공략주 제시해 드렸습니다. BHI까지 잘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